제가 알기로 송주희 대표님께서는 특히 이제 요즘 또 세대에 또 어울리게 SNS 활동도 좀 이제 꾸준히 하신다고 들었고 인터넷 통해서 직거래 판매도 물론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송주희 대표님 그 SNS도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두루 일상과 더불어서 아주 보기 좋게 피드들을 좀 꾸미고 계셔서 저도 마음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젖어들게 되더라고요. 이 소비자들과 평소에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귀농할 당시에는 그 청년 농부라는 키워드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키워드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청년이고 또 여자다 보니까 오히려 여자인 청년이 저렇게 시골에 내려가서 산다는 게 굉장히 많은 소비자분들 그리고 지켜봐 오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네. 신기해 하셨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팔로우가 늘게 되고 그걸로 계속 이제 지속적인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 SNS를 시작한 건 외로움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친구도 생기고 오히려 소비자들도 생기고 남편도 생기시고. 아 맞아요. 네. 아니 혹시 뭐 별스타그램이라든지 네. 그런 걸 통해서 나도 해보고 싶은데 네. 농사짓기도 바쁘고 그런데 SNS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꿀팁 같은 거 좀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노하우 뭐 있으세요? 저는 일부러 뭐 이렇게 만들어낸다거나 예. 좀 뭐 지어내야지라는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을 가장 배제하고 진짜 내가 매일 보여줄 수 있는 일상 그리고 친구들이 정말 봤을 때 공감이 갈 수 있는 또 농사를 짓는 친구들이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제작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우리 윤덕중 대표도 인터넷 블로그 네. 오랫동안 하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농사를 정말 열심히 지었는데 열심히 짓고 나니까 농작물은 아주 잘 돼서 풍성한데 팔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걸 팔아야 뭐 농비에도 쓰고 생활도 하겠는데 그래서 매달 이 통장에 돈은 자꾸 줄고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팔리지는 않고 네. 이래서 2해를 고민하다가 정말 사람이 싫어서 귀농을 했는데 결국 이제 사람을 찾아서 예, 뭐 고등학교 동창들, 뭐 대학 동창, 뭐 사회에서 등산 모임, 골프 모임, 예. 또 교회 청년회 때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다 찾아서 제가 문자를 보내게 됐죠. 예. 그러니까 10일도 안 가서 다 팔렸습니다. 아, 예, 그래요? 농산물이 다 팔렸어요. 다 팔렸는데 이게 농산물이 다 팔리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지인들한테 판매는 건강한 거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한 4년을 제가 정리를 해봤죠. 4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도 안 되고 다 팔아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 도시로 돌아갈까 아니면 산불 감시원이라도 또 해서 어떻게 생활비를 벌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SNS를 활용한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들으니까 농사 짓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블로그에 올려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뭐 10년 이상 블로그를 해왔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또 등산 여기에 대한 뭐 여행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 올렸지만 제가 일기장처럼 썼죠. 네네. 그 이웃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지 않고 또 비공개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강사님의 시키는 대로 제가 다 공개를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뭐 300명, 400명. 어. 그래서 6개월 지나니까요. 3,000명이 와. 제 블로그를 들어와서 네. 뭐 댓글을 남기거나 어떻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9월에 오미자 수확인데 8월에 오미자를 다 팔았습니다. 세상에. 예, 뭐 오미자 살 수 없느냐, 예.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이 마을에 오미자 농사 짓는 그 어르신들 것까지도 그 많은 부분을 제가 팔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분야는 달랐지만 그 전에 블로그를 쭉 좀 써오셨던 것들이 아주 좋은 또 밑거름이 좀 되긴 했네요. 이 윤덕중님께서 여기 초반에 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귀농하고 나면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많이 닥칠 수 있잖아요. 우리 김원준, 홍정아 두 대표는 어떠셨습니까? 특히 이제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셔서 3명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사시면서 좀 예상치 못했던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와이프랑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기억나는 건 딱 슬픈 순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2016년도 기농해서 메론 농산을 처음 짓게 되었어요. 네. 가을쯤에. 근데 그게
2016년도쯤에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이제 장마철이다 보니까 네. 그래갖고 매월원이 수확을 한 50% 정도 하게 됐는데 2017년도에 또 잠겼어요. 아이고 저런. 물 와서 또 물난리 나서 이제. 근데 그때는 수확이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네. 이제 커서 이제 상품적으로 저희가 아이고 판로를 해서 팔라고 그랬는데 진짜 애가 저리셨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100%다 그냥 죽음. 아, 그래 수확을 하나도 못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KBS 방송국 와서 뭐 찍고 가고 막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막 눈물이 막 가슴이 아이고. 욱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 올해는 그 수로공사를 작년부터 해가지고 아. 비가 아무리 와도 안 잠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나마 안심이다 지금 열심히 안심되게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 시원해집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주변에 그런 심적인 도움도 있지만 예. 그렇게 실제로 일주일 전에 물난리가 나서 다 이제 싹 엎어야 되고 할 때는 이 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지원이 좀 필요할 텐데 그때 받았던 뭐 그런 융자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었을까요? 어떠셨어요? 그때 나라 지원금이라고 위로 지원금이라 해서 예. 이제 뉴스에 나가서 그런지 몰라 저희한테 이제 면사무소에서 연락을 했대요. 이제 알려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농사를 하다가 이제 겪었다. 네네. 그래갖고 지원금 정도 그냥 아. 얼마 정도는 통장에 한번 들어온 걸로 와이프한테 얘기 들었어요. 요즘 뭐 농업인 보험들도 있고 그죠? 예. 예.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충희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초보농사꾼이시고 또 특히 이제 그 다른 연구가 없이 지금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어려움들 보셨는지. 일단은 처음에 제가 계획했던 이제 연동 하우스를 지어서 딸기 농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아. 이제 하우스 가격이 대폭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군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단동 하우스로 변경을 하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딸기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지역에서 보니까 너무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연구사님들이나 연구를 계속하고 또 농업이 점차 발전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제가 공부를 해도 재배 기술이 뛰어난 곳에 근처에 있어야 그걸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돼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어려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귀농귀촌 결심하실 때 농촌하면 떠올려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동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제 내가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데 그 어떤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 살고 계신 우리 지역 주민들과 좀 어우러져서 잘 소통하면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가면 이제 좋은 선배 농업인들도 계시곤 하겠지만 혹시 여러분은 귀농하셔서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이충희 님이 특히 이제 연고 없이 처음 시작을 하셨으니까 네. 먼저 좀 대답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접근을 했어요. 저는 이제 농부들한테 물어보니까 항상 판로가 어렵다 네. 해서 저는 처음으로 시작한 게 농산물 운송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농산물 운송을 했습니다. 4년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4년 동안 농산물 운송했던 농부들이 쌓이니까 나중에는 농촌에서 적응할 수 있는 풍부한 인적 자원이 됐어요. 그럼 바로 귀농을 하시기 전에 일단 그런 네, 일을 저는 이제 하셨었군요. 귀촌을 먼저 했습니다. 귀촌을 먼저 하셔서 네, 먼저 해서 그렇게 이 송주희 대표님 농장에도 가보고 네. 이렇게 해서 납품하러 가신 거예요? 네, 네. 납품하러 가다가 만나게 됐고 아. 이러한 선배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농산물을 갖다 주고 배달해 주니까 택배 기사 싫어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전 천천히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정말 그 엘리트 코스를 차근차근 밟아오신 노력을 참 많이 해오셨네요. 생각을 하시고. 네, 맞습니다.